자, 이제 45페이지 보시면 주관식 문제 1번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왜 하냐?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 다음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주 어디에 속하는지를 식별하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어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선급금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뭐냐면 선수금이에요. 선급이란 말은 선자가 앞선자잖아요. 미리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받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걸 사다 파는 사람인데 이게 1,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1,000원의 돈을 주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상품을 산 거잖아요. 가져오진 않고요. 계약금만 200원 줬습니다. 그럼 걔를 뭐라 부르냐? 걔를 선급금이라 불러요. 선급금. 선수금은 뭐냐? 물건 파는 놈이죠. 물건 파는 놈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은 매출이에요. 물건도 주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 뭐라 합니까? 선수금. 선급금, 선수금. 이때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부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게 2번하고 8번입니다. 색칠해 보세요. 2번, 8번. 미수금하고 매출채권이죠. 자, 미수금은 뭐냐? 미수금 뭐였어요? 비품 같은 거를 팔고 못 받은 돈 미수금. 상품을 팔고 못 받은 건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그 다음에 8번과 10번을 비교해 보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죠.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못 받으면 매출채권. 사면은 사고 나서 돈을 안 주면 매입채무가 되죠.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7번입니다. 임대료, 임차료. 그것도 별표를 쳐보세요. 거기 임대료하고 임차료가 나옵니다. 그게 또 중요해요. 임대료, 그 다음에 임차료.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걔가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임대료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수익이에요. 임차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비용이다. 비용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예요. 월세 100만 원입니다. 돈 주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임차료를 지급하다. 100만 원 받은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임대료를 수령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실무에만 마구 잡습니다. 제가 임대료 지급하다. 임차료 받다 막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회계를 할 때는 얘는 비용, 얘는 수익.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 이런 게 나옵니다. 선수 임대료가 나와요. 내년도 거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가 나옵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비용을 미리 지급해요. 미리. 내년도 거를 올해 미리 지급했다. 걔는 자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돈도 안 내고 임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래서 자산이다. 이름이 뭐냐? 선급 임차. 출발점은 얘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이걸 제발 인정하라. 제가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꼭 얘기해요.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뭘 인정해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다. 인정하라. 그죠? 얘하고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수익을 이연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 비용을 이연시켰다. 그러니까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된다. 아까 우리가 시산표에서 봤었잖아요. 수익을 이연시키면 부채가 된다. 임대를 이연시키면 선수임대료가 된다. 비용을 이연시키면 자산이 된다. 임차를 이연시키면 선금 임차료, 자산이 된다. 근데 뒤에 배울 겁니다. 뭐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새로운 것들 막 집어넣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 수업을 듣고 기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짜증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자세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음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누군가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앉아있고 그 얘기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누구는 안 좋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옵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결국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 차이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항상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게 뭐냐면 몸이 하고 싶은 거로 반대로 하면 돼요. 하기 싫은 거 하면 하기 싫은 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아침에 계속 자면 불합격. 일어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의 주되는 원인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좋아하는 과목은 잘하니까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를 봐야 돼.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을 들여다보는 게 문제도 안 풀리고 재미없잖아. 그걸 하란 말이야. 내 몸은 내가 잘하는 과목을 공부하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하면 결국 시험은 불합격. 내 몸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제발.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같다라고 하면 본인이 힘들어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보험료가 있고요. 16번에 보시면 선급 비용인데 좀 써보세요. 선급 보험료라고 좀 써보세요. 거기다 좀 써보세요. 선급 보험료 이렇게 써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임차료하고 선급 임차료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험료가 있어요. 얘는 비용이잖아요.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어요. 걔를 뭐라 부르냐? 선급 보험료라 부른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7월 딱 좋은 날이네. 오늘 7월이래요. 그지? 오늘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료 120만 원. 이 보험 기간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요. 이런 날 좀 드면 돼. 7월 1일 오늘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6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60만 원은 내년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올해 어디에 공시되냐? IS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공시가 돼야 되고 얘는 선급 보험료로 공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최종적 현금이 120만 원 이렇게 나가면서 보험료로 얼마를 써야 돼요? 60만 원. 그리고 선급 보험료를 얼마를 쓰냐? 60만 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꼭 기억해야 돼요. 보험료는 비용, 선급 보험료는 뭐가 되냐? 자산이 된다. 또 한번 해볼게요. 소모품이 있고요. 소모품 B가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거.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은 비용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필을 100만 원씩 사는데 40만 원 썼어요. 60만 원 남아있죠. 40만 원 쓰고 비용, 자산. 비용, 자산.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해요. 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에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고요. 그게 상대의 말이 뭐냐면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미수금,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은 뭐예요? 미수금은 돈을 빌려준 겁니까? 받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어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대여금.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품을 팔았어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미수금.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매출채권. 그러니까 다 받을 돈이에요.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과연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냐? 그럼 뭐가 됩니까? 대여금. 그죠? 비품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냐? 미수금. 상품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냐? 매출채권. 그죠? 달라요. 이게 이름이. 그걸 인정해야 돼. 자꾸 인정.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장벽 있고 하다는 게 그런 게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려요.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운동회도 보면 야구가 되게 복잡해요. 사람도 막 그죠? 하고 용어들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룰도 막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합에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해보고 같이 뛰어보면은 그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고민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계로 똑같이. 자, 일단은 그 용어를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겠어요. 다음 각 회사의 자산 총액 및 자본 총액을 구하시오. 자, 대성상사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T계정을 그리란 말이에요. 대성상사의 T계정을 그리자. 이쪽에다 한번 해보죠. 그럼 T계정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BS. 여기에 자산, 여기에 부채, 여기에 자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성상사 거다. 현금은 24,000 왼쪽에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현금 24,000 자산이니까 공색은 띄고 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부채잖아요. 채무라고 쓸게요. 상품은 자산이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비품도 자산이죠. 5,000원. 그 다음에 차입금은 부채죠. 그럼 이거 다 더한 것을 이걸 빼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오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46페이지 보시면 대성상사의 재무상태표가 있죠. 대성상사의 재무상태표가 있다.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것만 일단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8페이지 4번, 5번 똑같은데 5번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5번 별표 치시고. 자, 5번은 뭐냐? 손익계산서죠? 5번이요, 5번. 5번, 밑에 5번. 손익계산서.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다 뭘 써야 돼요? 수익, 대변에. 왼쪽에 뭘 쓰냐? 비용을 쓰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대차가 안 맞는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이자 수익이 79,000원, 용역 수익이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회사 설립해서요. 회사 설립해서 일을 해주고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 79,000원이에요. 그다음 이걸 얻기 위해서 월급 60만 원 주고요. 돈 차입한 게 있어가지고 이자 비용이 37,000원, 소모품비로 45,000원, 감가 31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했죠. 그 결과 이익은 얼마냐? 35만 1,000원이 된다. 35만 1,000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것만 좀 보세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 56페이지 가보세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이죠. 자, 먼저 회계 거래의 정의인데 거래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거기다 써보세요. 사건. 거래란 말은 사건이에요. 사건. 거래란 말을 전 싫어해요. 사건이 좋아요. 사건. 사건이 영어로는 뭐냐? 그게 이벤트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확률 통계, 뭐 주사위 던지고, 뭐 동전 던지고, 경우의 수인가 이거 배울 때 이벤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이 사건이니까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걔는 뭐라고 했어요? 재무제표에 반영돼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 박스에 보면 사건 1, 2, 3이 있죠. 그거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사건 1, 2, 3. 자, 사건 1, 2, 3을 보겠습니다. 자, 사건 1번을 보겠습니다. 삼삼용역회사를 김삼삼 씨가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 설립해서, 출자란 말이 뭐냐?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내는 걸 출자란 말을 씁니다. 출자. 주주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는 김삼삼 씨만 나와서 1인 단독 주주로. 사실 주주가 되게 많겠죠. 그죠? 현대자동차 얼마나 많은 주주가 있겠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얘는 회계상 사건입니다. 회계상 사건. 자, 사건 2번을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책상이 소실을 했죠. 이것도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목이 뭐죠? 회계 거래의 정의죠.
자, 거래라고 하는 건 일단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대가가 오고 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났으면 내가 불하고 거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회계상 거래다. 왜? 재무 상태의 변화가 있다. 그게 오른쪽 밑에 있어요. 57페이지 제일 밑에. 회계 거래의 판단 기준은 뭐냐? 누가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이 나도 회계 거래란 말이에요. 왜? 1번 재무 상태가 변화했고요. 걔를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이란 말은 뭐냐? 100만 원에 구입한 책상이 없어졌으니까 100만 원 날린 거죠? 금액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건 3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뭐 사망했다. 지금도 그렇잖아. 이건희 회장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식물인간이 되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이건희 회장의 반의 이제 국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상속세율이 50%니까 깡패죠, 완전히. 국가가. 그죠? 국가 깡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삼성을 이제 생각한다면 경영을 자기가 승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숨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냉정한 아들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절대로 지금 이건 회장이 숨이 멈추면 안 돼요. 숨이 멈추면 삼성은 치명타란 말이에요. 치명타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게 뭐냐? 이건희 회장이 이런 사태는 엄청난 삼성에서 큰 중차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재무제표는 반영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거. 재무상태의 변동 여부 그리고 화폐적 측정 가능성이 없다. 자, 그 얘기는 원천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재무제표에 없어요. 삼성 재무제표 자산부채 거기 뒤져보면 이건희란 이름이 없어요. 이건희 회장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잡스도 죽었잖아요. 애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긴 시간 봤을 때는 영향이 엄청 크죠. 이렇게. 왜냐면 그 잡스만큼 그 정도의 경영 수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잡스가 좋은 게 이제 뭘 발표할 때 보면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뭐 신기한 게 있고 막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람 딱 죽고 나니까 더 이상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하고도 계속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스만 살아있었어도 굳이 이렇게 소송, 뭐 특허 뭐 이걸로 이제 분쟁 일으키지 말고 더 참신한 걸 해보자. 근데 그거에 대한 마땅하게 이제 대안, 묘책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재무상태 변화 여부 또는 이걸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회계의 기록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얘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고 얘는 회계상 사건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뭐예요? 오른쪽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왼쪽 걸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게 뭐 경영자가 사망했다든가 종업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뭐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자, 회계거래와 회계등식이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회계거래가 회계등식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거기다 크게 써보세요. 대차평균이에요. 거기 크게 써. 대차평균. 대차평균이 뭐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 자체도 대차평균이에요. 거래 전에도 대차평균이었고 그 거래를 반영한 후에도 대차평균입니다. 즉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합계 금액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최초 거래가 이렇게 됐다. 10은 7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뭐냐? 5는 4 더하기 1이다. 그 왼쪽의 합이 얼마냐? 10 더하기 5가 되니까 이게 15잖아요. 오른쪽도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썼나요? 얘도 얼마? 15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래 자체도 대차평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래도 대차평균.
차변과 대변이 같단 말이에요. 이걸 합친 것도 결국 뭐가 돼? 대차평균이 돼야 되죠. 이게 회계 등식이 되겠습니다. 회계 등식. 그래서 제일 위에 보세요. 58페이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그래서 앞절에서는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회계거래가 발생했을 때 미쳐보세요. 이 거래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결론은 뭐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대차평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59페이지 밑에 있는 겁니다. 59페이지 제일 밑에 거래 전에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거래 후에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거래 전에도 대차평균, 거래 후에도 대차평균. 이 결론이 되고요. 그럼 거래 1, 2, 3번이 있습니다. 1, 2, 3번.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책에 있는 거하고 이건 뭐가 다르냐? 책에 있는 건 이걸 옆으로 했죠. 책에 있는 거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걸 옆으로 나열했고요. 저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양식에 그냥 맞춘 겁니다. 책처럼 할 필요 없어요. 왜 책처럼 해놨습니까? 이게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걸 따라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먼저 거래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거래 1, 2, 3번을 한번 읽어보고 책에 있는 걸 한번 좀 봐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그럼 이렇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게 BS라고 했어요. BS가 뭐였었죠? 재무상태표.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 합계는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동그라미 읽어보겠습니다. 김삼삼 씨가 회사를 했는데 33 용역회사인데 자, 자본금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의 이름이 현금이고요. 공 6개 띄겠어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공 6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써야 돼요. 자본금이다. 투자 원금이에요. 5천만 원. 여기 보세요. 은행에서 차입했으면 차입금이에요. 얘는 갚아야 되고요. 얘는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온 돈 5천만 원 다 우리 거예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온 돈 내 거다.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거래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보증금이 1,000만 원 나가요. 그럼 돈이 얼마만 남아요? 4천만 원. 1,000만 원 나갔으니까 4천만 원. 그리고 여기다 보증금을 쓰세요. 얼마에? 1,000만 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 선생님, 보증금은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에요. 나중에 찾을 수 있잖아요.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임차료는 월세로 내니까 이건 비용이죠. 보증금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은 찾을 수 있다. 그죠?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면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자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금고에 4천만 원 들어있고요. 건물주한테 1,000만 원 가 있어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자, 다음에 거래 3번을 보겠습니다. 비품을 취득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복사기 샀나 봐요. 비품 400만 원. 만약에 여기 보세요.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얘가 3,600이 되는 거고요. 외상으로 샀으면 갚아야겠죠. 비품을 사고 돈 안 주면 뭐라 씁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은 얼마냐? 5,400이고요. 부채는 얼마냐? 400이죠. 갚을 돈은 400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 58페이지 밑에서부터 59페이지 가운데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옆으로 썼죠. 이렇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옆으로 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대차평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다.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이게 회계어렵 회계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절 손익거래 회계 등식이죠. 별표를 더 치세요. 더 중요해요. 우리 중요한 걸 잘해야 돼. 중요한 걸. 우리 축구에서도 골을 넣어야 돼. 골 넣은 사람만 기억. 골 넣은 사람만. 그죠? 손흥민, 구자철만 기억하는 거 그냥. 골 넣은 사람만. 넣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골 넣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회계에서도 결정적인 걸 잘해야 돼. 결정적인 거를. 손익거래와 회계 등식인데 손익거래가 뭐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즉 그게 뭐예요? 수익 비용이 발생되는 거래를 손익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회사에 많은 거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걔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미치는 거래가 있다. 근데 이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중에는 재무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손익계산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따로 뭐라 불러요? 손익거래. 손익거래 뜻이 뭐예요?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하면 뭐냐? 수익 비용이 나오는 게 손익거래. 수익 비용이 나오는 게 바로 손익거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옆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하냐? IS 할 거예요. 여기가 수익, 여기가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나오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한번 보자.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 한번 보자. 먼저 거래 사업은 이어지고 있어요.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에 비춰보세요.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700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돈을 700을 받았으니까 여기 돈이 얼마가 돼요? 4,700. 그리고 수익이 생긴 거죠? 용역 수익 700이에요. 그런데 현재 비용은 없잖아요. 당기손익이 700, 얘가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셔야 될 게 이 손익계산서는 여기로 다 직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인공사진 할 때 보면 저 멀리 점 하나 찍혀 있는데 그걸 막 파고 들어갔더니 마을이 나오고 말이죠. 산이 있고 막 놀이기구가 있고 막 빌딩이 있고 여기를 세세하게 봤더니 이게 보인다면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이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사본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수수료 700을 받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돈이 700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좀 봐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갚아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 거냐? 일해주고 받은 돈은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쓰면 안 되냐? 안 되죠. 얘는 배당을 줄 수 있어요. 번 거잖아요. 번 거는 배당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건데 얘는 최초의 투자 원금이니까 배당을 못 주죠. 얘는 배당을 줄 수 있죠. 배당을 줄 수 있는 거, 줄 수 없는 거. 갚을 거, 우리 거. 들어온 돈은 이건 갚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거라, 우리 거. 자, 이제 거래 5번 보겠습니다. 거래 5번. 1월 12일. 밑줄 쳐보세요. 청소 용역을 완료했으나 150만 한 달에 받기로 했지. 그게 뭐냐?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을 뭐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뭘 쓰느냐? 채권이에요, 채권. 매출 채권 1.5. 걔는 우리 거란 말이야. 8.5. 수익이 얼마예요? 8.5. 이익이 얼마예요? 8.5. 상계순이익.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일을 해주면 수익을 잡아요. 일을 해주면 수익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제 뭐냐면 복식부결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을 해주면 수익을 잡는 수익 매출이에요.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죠.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근데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손익계산서. 요거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없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익잉여금이죠. 다른 말로 쓰면 이게 뭐 이게 자본이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은 내 거란 말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는 돈, 내 거라니까, 내 거.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가 제일 중요해요. 회계는 철학하고 비슷해요. 우리 철학 공부하듯이 생각을 해요, 생각.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 회계가 되게 쉽습니다. 철학책 어렵잖아요, 그죠? 보통 대학 들어가면 이제 뭐 교양서적으로 철학책 있고, 그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철학 막 스터디를 하는데, 공부 막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근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통째로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인물을 줘가지고 솔직히 무슨 말일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좀 그때 좀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진지함이 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형들이 뭐 얘기해줘도 뭐 몇 마디 듣고 나서 뭔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있을 텐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대부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그 모습과 비슷하겠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현금 700, 매출 700을 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요? 갑자기 현금하고 이익이 없으면 갑자기 웃어. 이게 뭐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골머리 생각해 보면 의미가 뭐냐? 현금 700을 받았는데 얘는 우리 거란 말이에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값을 쓴 거고 손익계산서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이익이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럼 왜 자본금이라고 안 씁니까? 얘는 배당을 줄 수 있어요. 자본금 배당을 못 준단 말이에요. 자본 우리 거니까 현금 우리 거다 그런 뜻이에요. 형성 우리. 그게 바로 복식부의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 뭐죠? 거래 6번. 1월달 급여 500을 지급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돈이 500이 나가면 4,700에서 500이 나가면 얘가 4,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비용이 생겼죠? 비용이 500이에요. 그럼 내 몫은 얼마가 돼요? 350 되죠. 3.5. 여기가 얼마냐? 3.5죠. 그래서 이게 대차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00이 줄었어요. 여기도 500이 줄어야 되는데 돈이 줄었잖아요. 빚 갚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몫이 줄어든 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설립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다 누구 책임이 다 내 책임이에요. 영업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은 다 내 몫을 증가시키는 감소시키는 거죠. 부채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부채하고 무관하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임차료 100만 원을 지급했죠. 임차료 100만 원. 그럼 4,200에서 100만 원 나가면 얼마가 되냐? 4,100이 되고요. 내 몫이 줄었으니까 250. 여기에 임차료 뭐 100만 원 또 생겼으니까 600이니까 여기 250 되죠. 600이니까 여기 250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 어떻게 되냐? 1 해주고 850이에요. 850 벌었는데 600이 이 일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거죠. 그럼 이익이 얼마냐? 250. 그걸 여기다 쓰라면 여기다. 내 몫은 얼마냐? 250이죠.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게 얼마? 250이란 말이에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든 최종 장부가 61페이지가 보세요. 제일 하단. 61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현금 얼마에 4,000만 여기 있죠? 4,000만 여기 봐요. 4,000만. 매출 채권 얼마예요? 150. 보증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비품 얼마에 400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회사는 현재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금고에 4,100만 원. 거래처 받을 돈 150만 원. 건물주한테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비품 400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갚을 돈이 얼마 있어요? 400만 원 있고요. 투자 원금 5천. 1년 동안 얼마 벌었어요? 250.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재무상태표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상단. 62페이지 상단. 62페이지 상단. 그게 포괄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두 개의 장부만 만들면 됩니다. 이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오늘 그거까지만 하겠어요. 그 별표 치시고 예제 1번을 하는데 오른쪽 해설 첫 번째 건 지우세요. 63페이지 해설 첫 번째 거는 지우시고 밑에
재무상태표하고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그걸 봐. 이걸 하라고. 이거를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책에 있는 거죠. 63페이지 해설 첫 번째 절 거래 1, 2, 3, 4에서 8번까지 해서 대차평균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그건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하세요. 그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원. 그죠?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배우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럼 한 학기가 다 나가냐? 아니고 반밖에 못 나가요? 자산 좀 하다 맙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할 때 보면 선생님 제가 회계 전공자 아니에요. 전공자도 필요 없어요. 전공자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계는 전부 다 F예요. F. 남학생이라면 다 F 맞고 군대 한번 갔다 오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게 여기 회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어차피 이거 반밖에 안 나가요.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할 때는 뭐 열심히 리포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냐면 항상 제가 만약에 교수였으면 리포트도 두껍게 내는 사람들은 다 F 줘버릴 거예요. 읽는데 피곤하니까. 그죠? 요지만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놈들 중에 보면 리포트만 엄청 두꺼워. 이렇게 내용물 별로 없고 다 뭐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그죠? 본질적인 본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라면 이야기를. 근데 쓸데없이 두께로만 승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시험은 항상 뭐냐? 본질적인 거.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다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거.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62페이지 뭐하고 예제 1번 해보세요.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한번 예습하라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다음 시간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짓는 날이에요. 회계 인생을. 유일하게 하면 그래서 예습 어디 하라고 짚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일단은 62페이지 예제 1번 그거 예제 1번. 여러분들이 여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이 관세 수험생들이. 지금 시간이만 많은 듯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7, 8월 달이죠. 열심히 해보시고 이게 안 되면 9, 10월에 또 해야 돼. 또 어떻게든지 내년도 이제 1월 달 뭐해서 객관식 들어가기 전까지 실력을 갖춰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개인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요. 어떤 사람은 감이 좋아가지고 되게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도 뭐 개월수를 막 하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개월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1년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14개월 했냐 15개월 했냐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관세사 수험생들 대부분 이제 수험기간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봤을 때는 내가 회계를 6개월 공부했냐 8개월 공부했냐 2달 차이지만 엄청납니다. 애들 한 2달 차이 나면 그걸 사이즈 차이가 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내년도에도 이제 시험이 이제 4월에 있다면 4월 초에 있다면 내년도에 이제 한 3개월 올해 남아있는 게 지금 6개월 그러니까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그래서 항상 수험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수험은 해피엔딩. 다 좋게 끝납니다. 좋게. 대신에 의지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해보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3.3 법무법인 설립하고 자본금 1,000만 원 납입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BS에 현금이 1,000만 원이고 똑같아요. 자본금 얼마예요? 1,000만 원. 대차 평균이죠. 얘는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수익 비용이 없잖아요. 자, 2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 원 납입했죠? 그럼 현금이 500만 원 남고요. 여기 보증금이 생기죠? 500만 원. 그럼 우리 거 1,000만 원 어디에 가 있어요? 금고에 500, 건물주한테 500. 그 다음에 거래 3번입니다.
복사기 등으로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했죠. 그럼 돈이 100만 원 나가면 얘가 400이 되고요. 여기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입니다. 300을 차입하고 했다. 그럼 돈이 300을 차입하면 돈은 700이 되고요. 여기 차입금이 300이 생깁니다. 차입금이 300이 생긴다. 자, 그래서 1, 2, 3, 4를 묶고요. 그 다음에 5, 6, 7, 8이 손익거래예요. 5번을 보죠. 소송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300을 현금을 받았죠. 돈이 3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얘가 1000만 원 되고요. 그 300은 뭐냐? 이익이험이죠. 그 얘를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IS에다가 수익이죠. 용역수익. 단기순이익이 300이고 이걸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상담해주고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말은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걔를 뭐라 불러요? 매출 채권. 0.6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익이 하면 3.6, 수익은 3.6, 단기수익 3.6인 상태 현재. 그 다음 7번입니다. 급여 150을 현금을 지급했죠. 그럼 돈이 150이 나가요. 여기 보세요. 현금 1000만에서 150 나가면 얘가 얼마가 돼요? 850. 내 몫이 주로 해야죠. 빚 갚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몫이 준다. 여기서 150 나가면 얘가 210이 될 겁니다. 여기 급여가 150이죠. 1.5. 그럼 이익이험이 얼마가 돼요? 210이 돼야죠. 마지막 이임차료로 100만 원 현금 지급하다. 그럼 100만 원 나가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750. 이익이험 얼마가 돼요? 110. 이임차료가 얼마예요? 100. 그럼 얘는 110이 되겠죠. 얘는 10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63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재무상태. 회사는 현재 뭘 가지고 있어요? 금고에 돈이 750 있다. 여기 있죠. 거래처에 받을 돈이 60이 있다. 보증금으로 500이 있죠. 그 다음 비품으로 10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부채는 갚을 돈 3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있고 결국 배당으로 얼마를 줄 수 있어요? 110만 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대변의 수익이 360, 차변의 비용이 250이죠. 그럼 내 건 얼마예요? 110만 원. 내 거는 110만 원. 아시겠죠? 현재 요걸 배웠어요. 현재. 이렇게. 초급적인 걸 막 용어 막 새로운 거 나오고 집에 가서 열심히 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이제 제 4절부터입니다. 계정 있어요. 계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65페이지 정 가운데 보세요.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이죠. 예. 거기 증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T계정.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잘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제일 밑에 거래 요소와 결합 관계인데 그게 뭐냐면 써보세요. 거래의 8요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67페이지 가운데 보면 영어가 나와요. 저널 엔트리라고 해서 분계. 도대체 분계는 뭐고? 그 다음에 영어 또 나와요. 포싱. 전기는 뭐냐? 분계와 전기가 뭐냐 이거 그죠? 그 다음 예제가 나옵니다. 그 예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67페이지 보면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 그게 계속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이걸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72페이지 그림.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좀 풀어보시려면 77페이지 보시면 12번, 11번 이걸 풀 거란 말이에요. 특히 1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혹시 읽어보실 분은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 가보세요. 90페이지, 91페이지에서 거기 보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이 나오죠. 도대체 회계의 순환 과정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분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세요. 전기가 나오죠. 분계 전기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97페이지 4절입니다. 수정 전 시산표의 작성이 돼요. 시산표가 나와요. 시산표. 그래서 특히 99페이지 가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수정 전 합계 시산표, 합계 동그라미. 그 밑에 보세요.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잔액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실무에 쓰고요.
수업 목적상 필요한 건 제일 밑에 보세요. 수업 목적상 필요한 시산표인데 거기서 좀 써보겠습니다. 현금서부터 보증금까지 묶어보세요. 제일 밑에 현금부터 보증금. 그리고 써보세요. 자산. 그 밑에 급여 관리비가 있습니다. 뭐예요? 비용. 오른쪽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이 부채. 자본금이 자본. 용역수익이 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산표는 뭐가 나와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나오죠?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수정문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5개가 나와요. 가로 1번 선급 임차료. 그럼 2개가 나와요. 옆에서 써보세요. 선급 임차료 대 임차료.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아까 했었죠? 여기 보세요. 선급 임차료 대 임차료잖아요. 이렇게. 2번은 뭐냐? 2번. 오른쪽 보세요. 소모품 대 소모품 비란 말이에요. 그 103페이지.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비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뭔지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수정 문제가. 그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회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즐겨야겠습니다. 이 회계를. 즐기려면 뭐냐? 밀리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요. 복습이 안 되면 그 다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엄청 짜증납니다. 갑자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걸 그날 좀 복습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 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질문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대는 와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